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과 투자자를 연결하는 스타트업 인터뷰 프로젝트, 스타트업 투게더를 진행하고 있는 와우테일 편집장 김태현입니다. 빅뱅 엔젤스 공동대표도 맡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투게더는요, 투자 유치 중인 우리 스타트업들의 이야기를 투자자들에게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인터뷰 프로젝트입니다. 여기 많은 지금 투자자분들 그리고 보고 계실 텐데요. 스타트업 우리 대표님들 나오셔가지고 우리가 왜 투자를 받아야 되는지,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더 많은 스타트업 여러분들이 출연할 수 있도록 소개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투자자 여러분들도 출연해 주셔도 됩니다. 나오셔가지고요, 어떤 스타트업들을 찾고 있다, 나는 이런 스타트업들에 투자하고 싶다를 밝혀주셔도 우리 스타트업 분들한테 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창업 지원 기관들의 출연도 환영하니까요, 언제든지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인터뷰 일정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우리 더 많은 스타트업들이 투자자분들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소중한 후원도 받고 있으니까요, 혹시 후원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메일 주소나 제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다시 제가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저희 스타트업 투게더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신 팀은요, 요새 명품 시장 굉장히 뜨거운데요, 명품과 관련된 우리 스타트업을 모셨습니다. 우리 페피스의 김정민 대표님 모셨는데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페피스가 어떤 회사인지 어떤 서비스인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페피스는 명품 수선 플랫폼으로 전국의 명품 수선장인들을 접수 한 번만으로 견적부터 포트폴리오까지 한 번에 비교할 수 있는 그런 편리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네. TV를 틀면 우리 스타트업들의 온라인 명품 플랫폼들이 막 광고를 엄청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명품 신품뿐만 아니라 어떻게 중고품 또는 이렇게 수선에 대한 요구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중고 수선 우리 페피스는 요즘 상황이 어떻습니까? 일단 신품 자체를 사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저희 수요도 늘 수밖에 없는데요. 그 중에서도 온라인이랑 중고 명품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기존의 이 수선을 프로블럼이라 느끼지 못했던 소비자들도 이제 백화점에서 사질 않았으니까 그런 저희 같은 플랫폼 같은 수요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옛날로 치면 백화점에서 사신 분들은 좀 문제가 생겼다 싶으면 일단 산 곳에 가가지고 일단 뭔가를 의뢰를 했을 텐데, 지금은 이제 온라인 플랫폼이나 중고 거래를 통해서 산 분들이 많아지니까 만약에 뭔가 약간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디에다가 맡겨야 될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찾는 수요가 많아졌다, 그걸 우리가 해결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걸까요? 네, 정확히 보신 게 저희한테 백화점에서 사신 분들도 사실 백화점 자체 수선 시스템이 좀 완벽하게 갖춰져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많이 찾아와 주시지만 대부분이 직구로 사셨다거나 혹은 중고거래 혹은 요즘 유행하는 그런 플랫폼들로 구매하신 분들이 저희를 좀 많이 찾아와 주시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요즘 워낙 명품이라는 시장 자체가 뜨거우니까 어떻게 보면 금광이 열렸을 때 청바지를 팔았듯이 명품이 되니까 저희 명품 수선도 굉장히 뜨거울 것 같은데, 근데 대표님 보면 되게 엄청 젊어 보이시는데 관련된 이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떠신가요? 저희가 사실 저를 비롯해서 모든 팀원들이 나이가 굉장히 어립니다. 네. 만으로 치면 한 22, 23 이런 팀원분들이 좀 있어서 사실 명품만 한정되기보다는 그냥 애초에 어떤 커리어 자체를 쌓기는 좀 짧은 시간에 이제 경력을 가진 팀원들인데, 저희가 애초에 좀 스타트업과 명품에 관심이 많았던 팀원들이 모이게 되면서 저희가 경험이 부족한 만큼 좀 더 발로 뛰고 훨씬 이 전문가분들 얘기를 많이 들어가면서 많이 배워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대 초반의 나이, 다 팀원들도 대부분 다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명품에 다들 이렇게 꽂혀져서 이 비즈니스에 이렇게 하게 됐는지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약간 명품하면 약간 경험 있는 분들이 모여서 좀 해야 좀 더 잘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있는데, 전혀 경험도 없으신데 이렇게 하게 된 이유? 팀원들이 모인 이유? 이런 게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명품 산업에 대한 경험은 조금 부족할 수 있어도 명품 소비자로서의 경험은 뒤처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제가 이제 민족사관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저희 학교 교복이 한복입니다. 근데 한복에다가 그 명품 신발을 신은 학생이, 전교생이 딱 2명 있었는데 그게 저랑 저희 지금 공동 창업자 CPO 맡고 계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뭐 어렸을 때부터 그런 패션에 좀 더 관심이 많았었고, 그러니까 스타트업이라는 거 이전에 명품으로서 조금 그런 취향을 많이 공유하고 나눴던 친구였기 때문에 스타트업을 할 때 좀 어렵지 않게 그런 아이템을 선정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 명품에 대한 관심이 어릴 때부터 굉장히 많았다. 네, 맞습니다. 그럼 다른 팀원분들은 어떻게 모으셨어요? 저희가 뭐 초기에 모았던 팀원들도 명품에 관심 있는 분들도 물론 있었는데 점점 팀이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그런 스타트업에 좀 더 관심이 많은 분들이 계셨고, 그리고 이제 뭐 단순히 명품이었기 때문에 모였다기보다는 저희가 풀고 있는 문제가 좀 더 유효하고 좀 문제를 뾰족하게 잡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스타트업 치고는 꽤나 빠르게 실제 소비자들이 많이 모이는 서비스였고, 저희 팀원들도 제가 이 시장을 바라보는 뷰와 실제로 시장에서 발생하는 그런 반응들을 좀 종합적으로 판단하시고 저희 팀에 합류하시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뭐 금방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팀들은 대부분 또 학생이신가요? 네, 대부분이 학생이시고 뭐 졸업하신 분도 있지만 대부분 휴학생 신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래 창업에 대한 뭐 피가 끓어 넘쳤다 뭐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저는 일단 저희 지금 모든 팀원들이 창업에 애초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지금 뭐 학교도 졸업 안 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신 게 맞는데, 저는 진짜 창업에 조금 어렸을 때부터 관심이 많았고, 제가 창업을 하기로 진짜 마음을 먹었던 계기는 제가 이제 연세대학교에서 실제로 창업을 하셔서 성공하신 선배님들 강연을 꽤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의 실제 경험담을 들으면서 저렇게 성공하신 분들이 그렇게 태어나셔서 저렇게 성공하신 게 아니구나. 저분들도 나와 같이 초심자이고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이 있었던 분들인데 남들과 다르게 살아서 저런 결과를 만들어내셨던 거를 제 두 눈으로 보고서 이거 우리 나도 해볼 수 있겠다, 우리 팀원들도 해볼 수 있겠다 해서 좀 빠르게 어린 나이에 창업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잘 진행이 돼서 오늘 저희가 녹화하는 날 기준으로 투자를 받았다는 소식도 이미 또 전해졌습니다. 그 이야기도 잠시 하면서 지나가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어떤 투자를 받으셨나요? 이번에 저희가 시드 투자를 받은 지 한 반년 정도 만에 프리에이 투자를 유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투자사는 본엔젤스 파트너스가 리드 투자사로 서주셨고, 베이스 인베스트먼트랑 그리고 저희 기투자사였던 스마일게이트 인베스트먼트도 프롤라타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어레인지를 했을 때 이미 뭐 투자가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먼저 대표 축하드리고요. 이렇게 빨리 투자를 받을 수 있었던, 후속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 저희가 투자를 좀 빨리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저희가 지금까지 만들어낸 성과의 속도,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항상 어딜 가나 제가 자랑하는 게 저희 팀원들이랑 저희 팀원들의 가진 실행력을 좀 항상 자랑을 하거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품 산업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이 시작을 했는데 그게 한 1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불과 1년 만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명품 수선이라는 좀 되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이런 플랫폼이나 기술이 들어오지 않았던 시장에서 유의미한 변화를 만들어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좋게 봐주신 것 같고, 실제로 거기서 발생하는 지표들이 좀 기반이 되었고, 거기에 저희가 그려가고 있는 그런 방향성들이 조금 종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빠르게 투자 유치를 받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럼 그 지표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저희가 한 번 더 이야기를 나눠보고, 일단 이 명품 수선 시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깊숙이 한번 들어가 봤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명품을 수선하는 전문 매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수선점이 전국에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전국에 뭐 명품 수선 세탁해서 명품 케어 시장 전체로만 보면은 한 16,000개 정도 존재하는데, 저희가 지금 메인으로 가져가고 있는 가죽 제품의 한한 수선소는 전국 한 2,3,000개 정도 있다고 저희가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저희 어떻게 보면 약간 타겟 서비스가 나왔는데, 가죽인가요? 가죽 제품에 대한 수선 또는 뭐 세탁 이런 거가 우리의 메인인가요? 저의 메인은 일단 가죽 가방, 가죽 신발 이 두 가지가 저의 메인 타겟입니다. 그러면은 주로 여성 고객이 타겟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저희의 실제 결제를 주시는 분들은 30, 40, 뭐 50까지 여성분들이신데, 약간 저희가 되게 웃긴 포인트인데, 유입되시는 남성분들은 좀 젊으신 분들이 많으시고 유입되시는 여성분들은 좀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들어오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 명품 수선이 그동안에는 그러면 뭐 명품을 사잖아요, 그죠? 사서 뭐 쓰다 보면은 약간 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동안에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지금까지 이런 수선점을 찾고 했던 좀 약간 불편함이 있어서 그 부분을 우리가 해결했을 텐데 어떤 불편함이 있었습니까? 일단은 백화점에서 구매를 하지 않았더라면은 사설 업체들을 검색을 하면서 발품을 팔아야 되는 과정이 있었고요. 백화점에서 샀다 하더라도 현재 백화점에서 자체적으로 수선을 운영하고 있지 않아서 해당 브랜드가 갖고 있는 그런 정책에 따라서 사설 수선소로 보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저희 플랫폼에서는 그냥 아주 손쉽게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약간 수선점이라고 하는 곳들이 뭐 그동안 주로 오프라인 기반으로 아마 다 운영이 됐을 텐데 이 온라인 플랫폼에 그것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정말 너무 젊으신 우리 창업자분들한테 와서 우리 플랫폼에 들어오세요라고 했을 때 선뜻 들어왔을까? 약간 거기에 굉장히 많은 공을 들였을 것 같은데 실제 과정이 어땠습니까? 일단 저희가 수선소를 처음에 무작정 섭외하러 갔던 게 작년 겨울인데요. 그때 그냥 정말 아무 프로덕트나 뭐 기획서 하나 없이 그냥 무작정 그 수선 업체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저희가 뭐 이런 거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뭐 바쁜데 말도 안 섞어 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셨고요. 그래갖고 저희가 뭐 처음에는 고객인 척 좀 뭐 위장을 해가지고 말꼬를 트기도 했었고 그런 식으로 좀 처음에는 그런 수선사분들과 아름아름 관계를 쌓아가다가 그분들이 과연 지금 갖고 있는 니즈가 뭘까에 대해 고민을 해봤더니 수선 시장도 점점 온라인화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온라인 마케팅을 하지 못하는 좀 영세하신 분들이나 그런 인력이나 이해도가 떨어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부침을 많이 겪고 계셨고 저희가 그분들의 니즈를 좀 효과적으로 공략을 해서 입점을 시켰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우리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뭐 어떻게 보면 가죽 제품에 대한 게 2, 3천 군데 정도 있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플랫폼에 2, 3천 군데가 다 들어와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현재는 뭐 약간 지표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몇 개나 들어와 있습니까? 현재 40여 곳 정도가 입점해서 활발하게 활동 중이신데요. 저희가 뭐 지금까지도 계속 수선 그런 업체들의 입점 문의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수선사분들의 실력이나 그분들의 실제로 포트폴리오를 깐깐하게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입점 문의는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지만 저희가 조금 까다로운 심사를 걸쳐서 차례대로 입점을 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우리 서비스는 뭐 앱으로 나와 있습니까? 현재 저희가 앱은 없는 상태고 외부로만 먼저는 만나보실 수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 뭐 브랜드가 페피스죠? 네, 맞습니다. 네, peppis.io에 들어가시면 이제 볼 수 있다는 건데 그럼 실제로 어떤 들어가서 우리 고객분들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가서 내가 이걸 수선해야 되는데 여러 뭐 수선소가 이렇게 나열이 돼 있고 그중에 내가 골라서 뭐 들어가는 구조인가요? 뭐 어떻게 실제 서비스 이용을 어떻게 하는 구조입니까? 우선은 실제로 가장 먼저 해주셔야 되는 거는 견적 접수입니다. 그래서 내가 맡기고 싶은 상품의 사진이랑 요청사항을 저희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적어 주시면은 그거랑 관련된 업체들이 5개 정도 추천이 되는데 거기서 포트폴리오 그리고 그분들이 실제 소비자들로부터 얻으신 후기들을 좀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견적 받아볼 업체를 3곳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한 평균 2시간 안에 이 견적이 모두 도착을 하게 되는데 그럼 거기 견적서에는 작업 가격, 기간, 방식 요 3가지 정도의 정보가 들어가 있어서 그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결제를 하시면은 저희가 뭐 원하시는 날에 그 문합 수거를 진행하는 그런 프로세스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 수거를 하러 가는군요. 네, 저희가 문합 수거를 진행을 하고 있어서 뭐 좀 명품이라서 문 앞에 내놓기가 꺼려시는 분들은 그냥 기사님한테 직접 전달도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뭐 수거 이런 것 자체가 우리가 직접 합니까? 아니면 어디 전문 업체와 제휴가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은 한진택배랑 뭐 제휴까지는 아니고 한진택배랑 관련되어 있는 그런 문합 수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택배사랑 저희가 지금 현재 협업을 하고 있고요. 뭐 보안 사항이 중요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거는 보험적으로는 일단 해결하려고 하고는 있는데 자체 수거를 진행하기에는 그게 과연 수선의 본질일까에 대한 고민이 아직까지는 들어서 그 부분은 현재는 큰 문제 없이 그냥 배송사와의 협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뭐 자연스럽게 지금 보면은 우리 대표님께서 수선을 하다 보면은 수선을 저희들한테 와서 한 번이라도 의뢰한 분들이 고객 정보도 우리가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그분이 어떤 명품을 가지고 있는지도 알게 되고 그러면은 최근에 뭐 굉장히 명품 시장이 뜨겁다 보니까 중고거래 시장이 또 엄청 뜨겁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중고 거래와 연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향후에 어떤 확장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일단 저희가 지금 가장 우선적으로 확장하려고 하는 거는 당연히 중고 거래가 맞고요. 그거에 대한 프로세스는 일단 저희가 중고 거래로 갈 수 있는 차별 포인트가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가품을 구분해낼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 퀄리티 있는 상품들을 소싱해낼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자부터 말씀드리자면은 뭐 기존까지 플랫폼들이 어떤 식으로 정가품을 구분을 해왔느냐라고 본다면은 감정원들이랑 좀 제부분 많이 제휴를 맺어왔습니다. 근데 이 감정원 분들도 결국은 이 정가품이 누군가 공인해줄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보니까 교육기관, 사설기관에 조금 제가 판단했을 때는 아직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20, 30년 동안 가방을 뜯어보고 만져보고 고쳐본 이 수선 테크니션 분들이 훨씬 더 정가품 구분에 공신력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 부분을 저희가 확보한 풀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데이터화, 기술화 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좀 하고 있고, 실제로 이 부분으로 팁스를 저희가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린 좀 퀄리티 좋은 상품 소싱에 대해서는 기존의 중고거래 플랫폼들이 단순히 소비자들이 좀 좋은 물건을 올려주기만을 기다렸다면, 저희는 진짜로 이 상품이 수선을 통해 어느 정도 가치가 상승이 되는지, 그리고 그 가치 상승을 위해서 들어가는 코스트는 얼마인지, 이러한 데이터와 저희만이 확보한 수선 인프라를 합쳐서 훨씬 차별성 있고 뾰족하게 중고거래 쪽으로 진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말씀 금방 잘해주셨는데 데이터와 기술로 명품 수선 시장을 혁신하겠다. 이게 지금 페피스가 이렇게 내걸고 있는 슬로건인데,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혁신을 한다는 건지, 사실은 그냥 뭐 연결해 주는 거는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고, 연결을 하다 보면은 당연히 데이터는 쌓일 것 같은데, 그 데이터가 쌓이면은 어떤 데이터가 우리한테 굉장히 의미가 있고,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방송을 지켜보시는 우리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훨씬 더 궁금할 것 같거든요. 어떤 데이터가 중요한 겁니까, 저희들한테는? 네, 저희가 그 부분도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그런 데이터랑 기술을 사실 좀 목적성이 없이 그냥 그런 정말 그 기술을 위한 기술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을 저는 솔직히 좀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확실히 목적을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수선 시장에서 저희가 가장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견적 발급에 대한 부분인데, 견적 발급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좀 장인의 주관적인 영역이라고 저도 생각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 플랫폼을 운영을 해보니까 20, 30년 동안 견적을 내주셨던 분들이 저희한테 제일 먼저 해주시는 질문이, 지금 제가 견적을 잘 내고 있는 게 맞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분들도 견적 내시는 자기만의 근거가 있겠지만, 저는 이 견적이 시장에서 소비자의 선택을 못 받은 견적이라면 의미 없는 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최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거는 견적을 자동으로 발급하는 거. 이 수선, 이 브랜드, 이 제품의 이런 수선은 평균적으로 이 정도 가격에서 매칭이 되었다라는 데이터를 가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게 B2C 영역에서도 작업자분들한테도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고 소비자분들한테도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어서, 자기가 정말 수선 실력에 프라이드가 있고 프라이드의 바탕으로 가격을 좀 더 높게 받고 싶으신 분들은 오히려 그게 기준이 되는 거죠. 평균가는 이 정도 되는데 내 포트폴리오와 후기를 봐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 높게 받을 수 있다라는 근거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저희는 B2C보다 B2B에서 조금 더 활약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B2C는 소비자들이 비교를 하고 직접 선택을 하는 게 메인이었다면, B2B는 얼마나 싸고 빠르고 퀄리티 좋게 이 세 가지를 충족을 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B2C처럼 업체들이 견적을 내고 비교를 하고 하게 된다면 조금 더 본질에 흐려진다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이 자동 견적 발급을 통해 가격이 처리가 된다면 뭐 퀄리티는 저희가 가장 최적의 업체 추천하면 되는 거고, 속도는 이 가격에 맞춰질 수 있는 분을 그냥 선착순으로 받으면 되는 거니까, 이런 견적에 대한 데이터화 시키는 게 가장 이 수선시장에서는 중요한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뭐 우리 이 방송을 지켜보는 우리 분들이 굉장히 궁금할 것 같아요. 그동안에 우리가 어느 정도의 그러면은 견적 데이터를 뭐 브랜드별로 뭐 아까 뭐 가죽 제품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가방도 있을 거고 뭐 구두도 있을 거고 핸드백도 있을 거고 굉장히 많아서 각 부위별로 이런 데이터를 좀 모아야 어느 정도 이렇게 표준화할 수 있을 텐데,
어느 정도 모았다고 보십니까, 대표님이 그 일을 하는데 필요한 데이터 중에? 일단 저는 생각보다 데이터가 굉장히 빠르게 모이기도 했고, 저희가 서비스를 초기 런칭할 때부터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런칭을 다 설계를 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런칭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결제 건수로만 보면은 사실 그렇게 많은 데이터는 아니지만 접수되는 견적들, 그리고 실제로 업체들이 발행해주는 견적 데이터들을 비롯해서 저희가 뭐 올해 말에도 이 기술이 개발이 돼서 실제 사업에 적용될 수 있을 정도로 빠르게 데이터를 모아가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지금 여하튼 실제로 견적이 발행이 돼서 최종 선택이 돼서 이렇게 거래까지 이어진 사례는 뭐 적을 수 있으나 이제 견적 의뢰가 오고 그거에 견적이 발행되고 하는 데이터는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6개월 만에 누적 방문자가 한 10만 명이 됐고, 뭐 그에 비해서 접수 그런 요청 건은 뭐 한 7, 8천 건까지 저희가 접수를 받았기 때문에, 그럼 이제 한 건당 발행되는 견적이 한 두세 건, 평균 두세 건이라 하게 되면은 여기서 뭐 단순하게 계산만 해도 뭐 몇만 건의 견적 데이터가 벌써 기존에 발행이 되었기 때문에, 네, 저희가 뭐 속도 측면에서는 뭐 다른 플랫폼에 비해서 훨씬 더 빠르게 가고 있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우리 말고도 이런 수선과 관련된 명수선과 관련된 또 다른 스타트업들, 경쟁사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뭐 가장 우리만의 차별점은 그만 그런 데이터 기반으로 한다는 건가요? 어떤 점을 꼽을 수 있을까요? 일단 본질적으로 저희가 명품 수선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소비자들이 업체를 직접 두 눈으로 비교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데서 비롯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존하는 그런 수선 관련 스타트업 중에서 업체들을 가장 많이 확보한 회사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가장 중요한 건 그 업체들과 소비자를 연결을 가장 매끄럽게 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저희 페피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기술과 데이터는 저희가 뭐 앞으로 확장성과 그런 차별성에서 차차 만들어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본질적으로는 이 포트폴리오와 플랫폼 구조가 저희만의 차별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아마 뭐 수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마찬가지죠. 뭐 배달 플랫폼이 나오더라도 실제 배달에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곳들은 여러 플랫폼에 이렇게 등록을 하듯이 명품 수선 지금 하시는 분들도 우리 같은 플랫폼이 많이 생겨서 이렇게 많이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우리가 앞으로 더 자신 있다 뭐 이런 부분, 아마 투자자분들도 그런 게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장 큰 강점은 뭐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네, 여기서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저희의 본질적인 차별점과,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만들어가는 그런 강점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 게, 다른 플랫폼들이 생긴다면은, 물론 거기에도 등록을 하겠지만, 소비자들이 원하는 거는 과연 이 업체가 실력 있는 업체일까? 그리고 이 업체들의 실제 포트폴리오를 보고 싶고, 그리고 그분들한테 실제 수선을 받은 소비자들의 리뷰를 가장 먼저 보고 싶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플랫폼에서 시작을 하신 분들이 다른 플랫폼에 가실 때 저희한테서 쌓은 그런 작업 내역이랑 그런 후기들을 갖고 가실 수는 당연히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투자를 좀 공격적으로 받은 가장 큰 이유가, 이번 투자금의 대부분을 좀 수선에서의 대세감 형성을 위해서 저희가 좀 받았는데, 그런 대세감 형성을 통해서 거래 건수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들을 그런 업체들한테도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을 묶어놓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은 이번에 프리-A 투자를 받은 거는 대부분 어떻게 보면 아까 공급자분들은 아직도 뭐 이렇게 많이 오고 계시다고 했고, 어떻게 보면 약간 우리가 지금 이제 현재 뭐 속된 말로 하면 약간 순위 관리를 하면서 좀 좋은 분들을 더 플랫폼에 영입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계신 건데, 그러면 굉장히 거래 건수가 늘려야 된다면 일반 우리 명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수선을 원하시는 분들이 우리 플랫폼에 몰려와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대부분 거기다가 많이 투자를 한다, 저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건가요? 네, 일단은 저희가 공격적으로 좀 마케팅에 많이 지출을 할 예정이고, 뭐 이번 달부터 당장 저희가 좀 뭐 온라인상에서는 저희를 좀 많이 쉽게 찾아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명품 수선이 필요하신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네, 대부분의 투자금이 저희의 대세감을 쌓을 수 있는 그런 마케팅으로 활용될 것 같습니다. 이미 우리가 뭐 투자자들을 위한 뭐 투자자들한테 어필하는 방송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미 투자를 오늘 녹화 날 기준 오늘 발표가 났습니다. 프리-A 라운드 투자는. 근데 아마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세감을
확보하기 위해서 마케팅에 막 쏟아부으면은 돈은 금방 소진을 하실 것 같네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다음 라운드는 언제쯤 어떤 기준이 만족됐을 때 하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일단 이번 투자의 런웨이는 저는 내년 상반기, 내년 1분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런웨이에 맞춰서 라운드가 돌 것 같고, 저희가 뭐 마일스톤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저는 수선 자체로 받는 라운드는 이번이 마지막이 돼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애초에 수선 시장이 그런 시리즈 A, B 단까지 받을 정도로 뭐 그렇게 독점이 어려운 시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의 다음 마일스톤은 일단 수선 시장에서 어느 정도 유의미한 점유율을 확보를 하고 중고거래 쪽으로 서비스를 뭐 베타 정도로만 런칭을 하면서 혹은 뭐 중고거래로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중간적인 서비스를 런칭을 하는 시점과 함께 네, 다음 1분기 때 라운드를 돌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뭐 수선에 대해서 조금 하나만 더 여쭤보면은 아까 이제 일반 우리 명품을 가지고 계신 우리 소비자들 대상으로 B2C 서비스를 하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아까 뭐 언급할 때 이제 B2B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B2B 서비스는 수선과 관련된 B2B 서비스는 잘 이렇게 언뜻 이렇게 어떤 이야기지? 이렇게 와닿지 않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B2B는 크게 좀 더 쪼개보자면은 이것도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하나는 정말 그런 명품 관련된 기업들의 소유 명품을 수선하는 B2B가 있고, 그리고 그 플랫폼이나 혹은 그런 기업들의 고객한테 수선 서비스 제공해주는 B2B2C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그런 명품 관련 스타트업 플랫폼들이랑도 협업을 하고, 실제로 규모가 굉장히 큰 유통사와도 먼저 연락을 주셔가지고 협업 논의를 진행하고 있어서 B2C는 저희의 마케팅이 좀 주된 공략 포인트면은 B2B는 그런 좀 빠르고 공격적인 협업을 통해서 점유율을 좀 늘려나가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 진행이 된다면 대표님의 원래 예상대로라면은 올해 말이다 그러면은 우리의 매출 측면에서는 B2C가 많은 거예요? B2B가 많은 거예요? B2B는 아무래도 좀 시작이 느리다 보니까 뭐 점유율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늘겠지만 연말적으로 본다면 저희 목표는 한 5대5 정도로 맞추는 게 네, 지금의 목표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수선 쪽은 그렇고 아까 이제 우리 계속해서 중고거래 쪽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어차피 수선을 하다 보면 수선에 오는 거는 일단 이미 다 산 거니까 다 중고죠. 그러니까 대부분 다 중고고 중고는 어떻게 보면 중고가 요새 뭐 더 비싸게 팔리는 신품보다 더 비싸게 팔리는 아주 명품에 있어서는 그냥 역전해서 이러고 나니까 굉장히 큰 시장이 될 것 같은데 우리만의 경쟁력은 지금 뭐 한번 수선을 했기 때문에 데이터를 많이 알고 있다, 가지고 있다. 이거 외에 뭐 우리가 생각하는 또 다른 경쟁력이 있을까요? 명품 중고 시장에서의 본질은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가 정가품 구분을 하는 것, 두 번째가 퀄리티 좋은 상품을 소싱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정가품 구분 능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테크니션들이 훨씬 더 잘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두 번째 부분에 좀 더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좀 이런 비유적인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기존에 있는 플랫폼들이 결국에 자체적인 소싱 능력이 없고 소비자들이 좋은 물건을 소싱해주기만을 기다리는 싸움이라고 본다면은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분들이 또 누가 입을 크게 벌리고 있는지, 뭐 크게 입을 벌리고 있는 건 뭐 브랜딩이 될 수 있고 마케팅이 될 수 있고 결국에 그럼 또 머니게임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들과 똑같이 가는 게 아니고, 또 다시 비유적인 표현을 써보자면 떨어져 있는 감들 중에 상품성 있는 감들을 골라낼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 감들을 상품성 있게 실제 바꾸는, 복원하는 능력까지 저희가 확보를 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럼 단순히 그럼 그 사람들도, 현존하는 플랫폼들도 수선소를 뭐 산다거나 뭐 협업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희는 단순히 수선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들어가는 수선 코스 대비 상승하는 밸류에 대해서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플랫폼들과 저희가 차별성을 다르게 가져갈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은 결국 수선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수선으로 먼저 시작을 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떻게 이렇게 될 수는 있는지 모르겠으나 사실은 내가 어떤 걸 가지고 있는지는 아는데 딴 사람이 뭘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는데,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걸 가지고 수선을 했는데 이런 걸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저런 걸 많이 사더라는 정보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 딴 수선한 사람한테 이걸 팔라고 이렇게 우리가 자연스럽게 거래를 유도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 플랫폼 내에서는. 네.
저희가 그런 커뮤니티성도 좀 확보하고 싶어서 뭐 그런 소비자들의 소비 행태는 당연하고 뿐만 아니고 그런 실제로 이런 제품을 드는 사람들의 수선은 뭐 어떤 그 빈번하게 일어나는지 플러스 저희가 가장 좀 재밌게 보고 있는 거는 중고거래에서 수선 그런 감가가 가장 크게 발생하는 이유는 수선이 일어날 때 굉장히 크게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왜 그럼 수선을 받으면 감가가 일어나냐? 어디서 누구한테 수선을 받았는지를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피스에서 수선을 받게 되면 공인된 수선사들의 그런 공인되어 있는 작업 내역들이 다 저희 서버에 남기 때문에 이런 수선을 뭐 2차 시장이라고 하면 크게 수선 중고거래일 텐데 그 한 축을 현재 명품 시장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플랫폼이 중고거래를 나간다? 라고 하면 저는 뭐 정말 재밌는 사업이 많이 좀 확장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선 내역을 아예 인정을 해줄 수 있는 거군요, 우리가.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 플랫폼에서 수선 받은 거는 뭐 거의 신품하고 똑같고 뭐 또는 신품보다 더 좋아질 수도 있다. 뭐 이런 류의 뭐 현재 인정을 통해서 감가를 상당히 낮출 수 있다. 뭐 이렇게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뭐 퀄리티도 퀄리티겠지만 결국에 소비자들이 명품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거는 신뢰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신품과 수선을 받은 중고품이 퀄리티가 똑같다 하더라도 이게 수선을 한번 받았다라고 하면 당연히 감가가 떨어지는 게 당연한 거니까 그런 감가를 최대한 방어할 수 있는 신뢰도를 페피스가 갖고 가자라고 하는 게 저희의 메인 차별 포인트라고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중고 거래는 올해 말쯤이면은 시범적으로 되나요? 어떻게 뭐 생각하시는 일정이 있나요?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일정은 중고 명품으로 바로 가기보다는 저희 수선 플랫폼 내에서 정가품 인증을 하는 서비스를 런칭을 해서 저희도 데이터를 좀 많이 확보하고 소비자들에게도 바이럴을 좀 일으킨 다음에 그리고 다음에 바로 C2C 구조로 가는 게 아니고 저희가 메이블에서 수선해서 판매하는 플랫폼을 한번 좀 중간 단계로 런칭을 해보고 싶어요. 이 이유는 소비자들에게 저희가 주장하는 수선을 통해서 가치 상승이 되는 이 프로세스가 실제로 워킹이 되는 거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어서 이 중간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는 C2C 구조로 확장 가능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가품 인증 그리고 수선을 통해서 동시에 지속 가능한 그런 C2C 중고거래 플랫폼으로 확장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뭐 이제 거의 마쳐야 될 시점입니다. 뭐 아까 우리 팀의 성과들에 대해서는 뭐 인터뷰 중간중간에 나왔고, 그다음에 투자받았다는 말씀도 저희가 전해드렸고, 그다음에 우리 팀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굉장히 강조를 해서 굉장히 젊은 팀입니다. 다시 한번 인터뷰를 뒤에서 보신 분들이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거의 뭐 대학생, 휴학생으로 구성되어 있는 굉장히 젊은 실행력이 많은 그러니까 뛰어난 팀이라고 저희가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인터뷰를 마치면서 또는 뭐 투자자 또는 뭐 어떤 분한테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지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들 인터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저희의 꿈은 그런 명품의 전 생애 주기를 담당하는 글로벌 스타트업이 되는 게 저희의 꿈입니다. 단순히 수선 플랫폼으로 시작을 해서 뭐 저희를 어떤 그런 저희보다 앞서 나가고 있는 플랫폼에 엑싯을 하는 용도로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꽤 많았는데 저희는 수선이 가진 잠재력을 믿고 이 플랫폼이 가진 힘이 정말 한국을 넘어서 전 세계 시장에서도 유효하게 작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나이가 어리고 경험도 많이 부족하지만 저희만이 갖고 있는 실행력과 패기를 바탕으로 정말 빠르게 성장하는 스타트업이 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아주 우리 젊은 우리 대표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해서 너무 즐거웠고요. 앞으로 우리 페피스가 아마 올해 말쯤에 내년 초에 새로운 투자 라운드를 열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명품 지금 수선으로 시작했지만 명품 전 생애 주기를 다루고 싶은 큰 포부를 가지고 있으니까 계속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인터뷰 출연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